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잠깐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족저근막염이 어떤 병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저희 스타디 하는 저희 학회에서 하는 치료법, 전기신경치료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발바닥을 개운하게 해주는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라서요, 원래 1대1로 만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라서 좀 딱딱하게 또 아마추어틱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족저근막염 발바닥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짠짠짠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 근육들 있죠. 이 근육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까볼게요. 근육을 싹 쥐어가지고 다시 근육 싹 발라버려야죠. 자, 바르면 보세요. 여기 봤을 때 이 근육들, 이 근육 있지 않습니까? 근육 위에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딱딱한 띠가 있습니다. 이건 콜라겐 성분이고요. 딱딱한 띠가 많이 쓰다 보면 어떠한 원인, 그러니까 유추되는 원인,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하는 원인은 있어요. 많이 썼다, 많이 밟았다, 많이 걸었다, 뭐 그런 등등이 되겠죠. 많이 예? 그런 게 또 원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콜라겐 성분의 변성이 오면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진 것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리적거리니까 아픈 거,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임상에서 만나는 족저근막염 환자의 다양한 증례와 사례, 그리고 그 상태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주 진짜 임상에서 겪으면서 또 임상에서 그런 환자를 만나면서 다양한 어떤 리서치를 하면서 알아낸 결과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따끈따끈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족저근막염은 크게 스테이지가 제가 1, 2, 3,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예. 같은 족저근막염이라도요, 스테이지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종류가 달라요. 다른 걸 알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스테이지에 내가 지금 걸쳐 있는가를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요게 발 뒤꿈치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운데 쭉 센터점 잡아서 약간 내측부가 쿡하고 찌르면 아픈 상태. 이게 이제 족저근막염 스테이지 1이 됩니다. 스테이지 2는 뭐냐면요, 이게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면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있죠,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고 올라가다 나중에 그러니까 발가락 있죠, 발가락 밑에 하단부 요런 부분이 막 아프기 시작해. 그런 경우에서 이게 요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점차적으로 옆으로 퍼져요. 이렇게 요 퍼질 때까지가 스테이지 2. 그 다음 아마 이제 이렇게 이거 원인에 대해 설명까지 드리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쪽이 아프고 이쪽이 아프다 보면은 이 부분을 제대로 디디지 못하니까 앞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타업 밴드라고 해서요, 띠를 형성해. 딱딱한 밴드를 형성하니까 앞쪽이 아파지는데 이쪽이 아프니까 또 다음 거에 힘을 주고 하니까 점점점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스테이지 2. 그럼 스테이지 3는 어딜까요?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드디어 발 디디는 거를 바깥쪽으로 디디나 봐요, 아마. 이것도 유추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런 데도 다 아픈데요, 특히 바깥쪽이 아파요. 이렇게 바깥쪽이 아프고 발가락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깥쪽이 아프면서 뭐 안쪽도 아프고 막 폭탄이 막 왔다 갔다 뻥뻥 터지고 난리도 난 거죠. 짜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야, 너 좀 성격이 좀 안 좋아졌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직 다 날카롭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그냥 지옥입니다. 첫발 디디는 게 정말 지옥이죠.
그렇게 아파지는 과정, 바깥쪽이 아파지는 과정이 바로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네 번째 단계는 요 뒤꿈치 있잖아요. 요 뒤꿈치를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짠, 옆으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딱 보고, 여러분 여기다 제가 살을 한번 얹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짝. 잘 보세요. 짝, 살이 보면 두툼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뼈가,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렇게. 그죠? 뼈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뭘까요? 이게 패드, 뒤꿈치니까 패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지방이 있거든. 설마 여기 있는 뒤꿈치 패드 빼가지고 그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은 안 계실 걸로 알고, 아무튼 지방층이 있어요. 이 지방층이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짝 해서 얘를 싹 지어보면 뼈가 직접 바닥에 닿지 않는 겁니다. 뒤꿈치가. 체중 지지라는 뒤꿈치 뼈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고 그 밑에 지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힐 패드라고 그래요. 힐 패드, 뒤꿈치 패드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제가 요거를 이제 이거 다시 뒤집어 설명드릴게요. 짠, 보시면요. 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까지 이렇게 진행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드디어 뒤꿈치 패드가 몰랑몰랑해지더니요. 몰랑몰랑해져요, 여러분. 몰랑몰랑해서 꾹꾹 눌러보면 딱딱하지 않고 몰랑몰랑해서 깊이 누르면 뼈가 이렇게 슬쩍슬쩍 만져집니다. 예, 그렇게 되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얇아져가지고 뼈가 깊이 누르지 않아도 뼈가 만져져요. 뒤꿈치 뼈가.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프겠죠? 굉장히 많이 아플 겁니다. 그게 스테이지 4.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이 부분, 스테이지 2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번져나가는 거. 스테이지 3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론 여기 다 아프면서. 스테이지 4는 여기가 얇아지는 거.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거의 공통적인 현상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은 스테이지 3을 거치면서 이 뒷부분의 원인부가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이쪽은 안 아픈데 여기만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만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증상이 이제 다양하게 이 스테이지가 넘어가면 갈수록 증상이 똑같지 않고 다양해집니다. 그 다양해지는 거는 그분의 컨디션, 그 다음에 생활 환경, 모든 것들이 개입이 되겠죠. 자,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하나. 제가 염증 반응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까지 있죠. 스테이지 1은 염증이 제법 많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진 않으니까 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염증이 나타나지 않는 스테이지 1 족저근막 그러니까 염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염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 그런데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테이지 2도 스테이지 1만큼 하지 염증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스테이지 3은 현격히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요. 엄밀히 따지면 염이라고, 그러니까 나이티스, 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노시스, 뭐라 그래, 그냥 힘줄병, 근막병,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해야지 되겠죠. 염증성 질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4, 예, 염증이 이 경우에는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염증은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뒤꿈치가 뼈가 부닥부닥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를 악물고 참고 빡빡빡빡 걷잖아요. 그러면 충격을 입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참고 걸을 만한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건 뭐 다르게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진,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꾹꾹 참고 정상적으로 꾹꾹 걸어 다녔다. 그건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 몸속에 벤트럴 혼이라는 부분이 절대로 그걸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하게 해요. 무조건. 그래서 절뚝절뚝 걷게 되고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 아셨나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족저근막염 있다면 이 스테이지 1, 2, 3, 4 중에 내가 어느 부위에 아픈지, 어느 부위가 아프고 어느 단계인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치료법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존의 충격파, 주사, 심지어 어떤 분은 수술까지 약물은 기본이고 이렇게 들어가죠? 예.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모든 의학은요, 현재 발전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찾지받고 계신 치료법들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진보된 치료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무조건 그 치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치료법이라는 건 뭐냐면 환자한테는 당연히 효과가 다 있겠죠. 근데 치료했을 때, 적용했을 때의 재현성과 확정성이 있는 치료를 좋은 치료, 제도권 내 치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재현성은 뭐냐면 똑같은 질병이 있는 환자한테 똑같은 처치를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게 재현성. 확정성은 뭐냐면 A라는 질병에 A라는 처치를 하면 A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게 확정성이죠.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게 좋은 치료법, 제도권 내 의학에 근거한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많은 전문의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학자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아무튼 연구하고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뒤에는 뭐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기신경치료라는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학회에 계신 꽤 많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치료 의료 서비스를 해드리길 바라고 있지만, 꽤 많은 선생님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전기신경치료라는 것, 이건 저희들끼리 만드는 명칭입니다. 전기신경치료라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잠깐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의 치료와 전기신경치료가 구별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요, 전기신경치료는 타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율이라는 건 뭐냐면 약으로 치면 이제 뭐 타율이 좋으면 안타를 많이 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잘 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저희 학회 자체에서, 저희 학회 모든 그러니까 몇백 명이 돼요. 이 선생님들이 족저근막염 치료하면서 리서치한 거를 이제 일부 선생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그 취합을 했는데 현재 한 7할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7할, 8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치료를, 만약에 전기신경치료를 받으셨는데요, 받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7할이 아니고 3할 안에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만 그 3할이라는 거는 어느 경우냐면요, 진짜 안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7할 정도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가 되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할에 잘 안 되는 환자분들도 일정한 기간, 남들보다 기간이 좀 길지언정 결국은 좋아지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신경치료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거나 받아보신 분 중에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컨디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정말 오랜 기간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3할에 포함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그만큼 조금 더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치료를 통해 통증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럼 프롤로요법도 있고 충격파요법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힘줄의 어떤 근막의 변형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요. 다만 이 전기신경치료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받으면 여러분 편해져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삶의 질 문제인데요. 아프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좀 덜 아프고 안 아프면서 버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기신경치료는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전기신경치료를 하면 통증이 많이 억제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점점점 길게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원인부가 감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원에서 이 치료를 하게 되니까 병원에서 각종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소위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전기신경치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안 아프면서 훨씬 삶의 질을 높여서 치료를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간단하게 전기신경치료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신경의 회복에 대한, 신경 활성화에 대한 어떤 원리, 전기생리학적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를 여러분들 수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경은 완전히 끊겨서 마비가 되지 않는 한 자극을 주면, 일정한 조건값의 자극입니다. 일정한 조건값의 자극을 주게 되면 신경은 활성화가 됩니다.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뜻은 뭐냐면요, 신경의 그러니까 이렇게 발이 만약에 아프면,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제가 하나 지워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 다 근육을 다 없애버릴게요, 여러분. 근육을 싹 없애서 보면 여기 신경 보이시죠? 이게 큰 신경, TBR 러브라고 해서 이게 경골신경으로 하나요? 근데 여기 바닥으로 내려가요, 신경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또 이렇게 브란치 너브로, 그러니까 플란트 디스탈을 하는데, 이게 이 너브에서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이놈 지울게요.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잡혀 있는 부분 있죠, 신경의 예민도가 좀 높아져요, 여러분. 예민해진다는 얘기야. 예민해져 가지고 딱 디딜 때 아프다라는 정보를 막 뇌로 막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예민해지니까 고통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 원리를 거꾸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신경을 특정한 이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의 전류값을 직접 여기다 마치 약이나 주사를 쓰는 것처럼 전기를 투여해 주는 거예요. 전기를 투여해 주면 신경이 놀라울 정도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미 저희가 연구하고 실험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대구 보건대인가? 아니, 그 대학일 겁니다. 그 대학을 포함해서 몇 개 대학에서 지금 이미 이거와 관련된 논문이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전기를 쏴주면은 얘네가 많이 예민해졌던 게 좀 풀려요, 여러분.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다는 뜻이죠. 안정화가 된 것만큼 통증이 즉시로 사라집니다. 즉시로 사라지고, 그 상태를 또 특정한 방법을 쓰게 되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감각 치료, 무통 치료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감각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억제시키고, 무통 치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약 먹고 프롤로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고 하다 보면요, 아픈 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맛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전기신경치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전기신경치료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말에 걸리시는 분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라고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